오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개한 민중항쟁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광주를 찾았고 광주대교구에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돌아오는 주일 시작되는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앞두고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 민주의 문을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정권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일묘역에 안장돼 있는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특히 묘역을 방문하면서 유가족들이 쉬실 수 있도록 민주관 쉼터를 확장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묘역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고 전영진 열사의 아버지 전계량 씨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당시부터 그 5.18을 그 헌법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떤 그 개인의 입장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군사 독재 항거하다가 산화해간 열사들의 정신이 헌법 정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 여야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고 제안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미사가 어제 광주에서 봉헌됐습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미사에서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기념미사는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제와 수도자, 신학생, 신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5월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옥 대주교는 미사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물론 교구 사제로서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사제들의 활동을 기억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5월의 사제로 불리는 김성용 신부가 1980년 10월 23일 군법의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한 얘기나 심판관들이 한 얘기도 역사에 남게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재판관들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의 큰 비열이자
조비오 신부로 더 알려진 조철현 몬시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증언에 빗대 오늘의 검찰 상황과 5.18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옥 대주교는 광주를 방문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 시민 학살을 명령했던 책임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손자가 와서 사과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당은 끊임없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옥 대주교는 5.18 왜곡과 폄훼 속에서도 5월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지난 화요일 강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의 일환으로 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한 주교들은 탄소 중립 실천 계획에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의 현실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응해 교회의 역할을 현장에서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교들의 얼굴이 떼약볕에 벌겋게 익었습니다. 주교들이 삼척 화력 발전소를 찾은 16일, 동해안 기온은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교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삼척 시내 시멘트 공장과 인접해 삼척 시내를 압도하는 삼척 석탄 발전소의 큰 굴뚝. 시멘트 공장 시설에선 매캐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체험에는 삼척 지역 환경운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삼척 석탄 화력 반대 투쟁이 성원기 공동대표로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의 현황 설명을 들은 주교단은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 실태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척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주교들은 시청 정면에서 보이는 시멘트 공장의 시설에서 내뿜는 매연과 오염물질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삼척에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 건설이 한창입니다. 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한 맹방해변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위한 항만 건설로 어느덧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모래사장도 깎여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설치물이 너저분하고 모래는 석회화가 진행 중입니다. 죽은 모시족의 껍질들도 즐비합니다. 석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과도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교단의 이날 현장 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되새기며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지난해 국민의 입법청원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국민들 입법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빨리빨리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환경보존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 성공 사례를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제 각 분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 더 이제 찾아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 체험은 원전 건립 계획에 맞서 오랜 투쟁 끝에 2번이나 백지화시킨 삼척 시민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원전 백지화 기념탑 앞에서 마무리됐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CPBC 긴급진단 이어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가 청소년들의 자살에 부추긴 것도 모자라 각종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진화된 N번방으로 불리는 우울증 갤러리,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입니다. 로그인 없이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글이 하루에 수천 건씩 올라오는데 이 중엔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익명성에 숨어 자살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6일 10대 소녀 A양이 SNS 생중계를 켜놓고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20대 남성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였습니다. 경찰은 A양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범죄를 우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DC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DC인사이드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이유로 폐쇄를 거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미루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로 했는데 심의가 늦어지는 사이 비극은 또 발생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2명이 어린이날에 자살을 시도하다 긴급 구조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차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차단이 필요한 글이 많지 않고 해당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살 영상을 소비하고 동반 자살자를 구하는 창구가 된 우울증 갤러리. 여기에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와 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결국은 투신에 이르게 된 데는 게시판에 올라온 그 악성 글들, 그리고는 자살을 종용하는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끔찍한 선택을 하는데 촉매 요인이 사실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살과 연관된 적대적 발언을 할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우울증 갤러리를 찾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그 답답함을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국가가 좀 익명성을 가지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의는 우울감이 심할 경우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마도 자살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상황을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크게 권유드립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유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남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수년째 자살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입법이 필요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정의 달은 어느 달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바로 세상을 떠난 가족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전각에 새기고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글씨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품엔 이름이 가득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유미지 양의 이름 아래는 국제구호활동 의사가 되고 싶은 우리 예쁜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원고 한고은 양 이름 옆엔 에너지 넘치고 창의적이며 카메라 감독을 꿈꿨다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공감하고자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석지랑의 전시회가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다시 부르는 이름들. 희생자 이름을 새긴 도장과 캘리그라피, 날인을 이용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억 공간인 4.16 기억저장소에 공개된 희생자 약전이 5작가의 손길을 거쳐 작품으로 승화됐습니다. 참사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들에게 신앙인 예술가들이 기도로 만든 작품으로 하여금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에 기초한 이 작가 활동을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어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남들한테 돌려야 한다는 것들이 가장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작가들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거꾸로 이제 그 희생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천천히 머무르시면서 한 분 한 분 또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다 읽어보시고, 뭐 묵상 공간도 있으니까 잠시 앉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편 제2전시실에선 백승주 작가의 개인전 여정 뚜벅뚜벅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선 최문숙 작가의 세렌디피티 2023 봄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주말과 주일 가족과 함께 전시회에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